어떤 선수를 유망주 또는 기대주로서 영입했지만 결국 그 선수들을 떠나보낸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고 그 클럽들은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콜 팔머,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도미닉 솔랑케.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바로 팀에서 떠나 더 큰 슈퍼스타가 된 선수들인데요.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는 현재 첼시의 에이스가 된 콜 팔머. 맨체스터 시티의 유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받았던 팔머.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의 스쿼드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했죠. 포든, 마레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그릴리시까지 콜 팔머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여름 첼시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팔머는 첼시에 오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부처에서의 강한 멘탈, 엄청난 득점력과 패싱 능력을 보여주며 첼시로 이적 후 첫 시즌인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4경기 22골 11도움으로 첼시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현재 진행 중인 24-25 시즌에도 28경기 14골 6도움을 기록하며 첼시의 에이스로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퍼포먼스로 인해 첼시는 팔머와의 계약을 2033년 6월까지 연장하였으며 주급 또한 인상하였습니다. 팔머는 첼시 이적 후 갈수록 첼시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뛰어난 득점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맨시티는 공격진들의 부상으로 공백을 크게 느끼는 중인데 팔머가 남아있었다면 현재 부상 이슈 속에서도 주전급으로 활약해 주었을 수도 있겠죠? 팔머가 첼시로 이적이 확정된 후 첼시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팔머는 반증이라도 하듯이 첫 시즌부터 펄펄 날아다녔죠. 결론적으로 콜 팔머는 첼시로 간 게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경기력은 약간 주춤하는 팔머지만 팔머는 2002년생으로 아직 24살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하메드 살라. 살라는 지금 리버풀의 전설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지만 첼시에서는 거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선수였습니다. 스위스 리그의 바젤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첼시가 미래의 아자르로 영입했던 살라. 2014년 바젤에서 첼시로 이적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당시에 아자르, 오스카,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주전이었고요. 무리뉴 체제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를 전전하다가 AS 로마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요. 로마에서 엄청난 돌파력과 득점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첼시는 이탈리아에서 잘한다 해도 EPL에서는 통할까? 라며 살라를 다시 데려오지 않았고 이게 가장 큰 실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살라는 리버풀로 이적 후 클롭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이적 후 첫 시즌인 17-18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2골을 넣으며 득점왕과 동시에 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리버풀에서 2019년 챔피언스리그, 2020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팀 레전드로 자리 잡은 살라인데요. 현재까지 리버풀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 180골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 EPL 득점왕 3회 수상, PFA 올해의 선수상 2회 수상까지 군더더기 없는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첼시는 당시 젊었던 살라에게 조금 더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뒤 다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또 로마로 넘겨버리며 EPL에서는 힘들다고 봤지만 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리버풀에서 EPL의 레전드를 쓰고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끈 살라. 그때 첼시가 살라를 잡았다면 지금 첼시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세 번째로 케빈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는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이지만 그의 첼시 시절은 매우 짧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첼시는 그를 너무 일찍 포기했고 결국 데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월드 클래스로 거듭나며 첼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데브라이너의 과거도 파란만장했습니다. 벨기에 리그의 행크에서 활약을 보여 첼시로 이적을 왔지만 바로 독일 베레더 브레멘으로 이적을 갔고
베레더 브레멘에서도 활약을 보여 첼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후에도 살라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무리뉴 감독이 중원을 믿고 맡긴 선수들은 램파드, 마티치, 오스카,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하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볼프스부르크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요. 볼프스부르크에서 바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고 14-15 시즌 51경기 16골 2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급부상하고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2015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첼시에서 실패한 선수를 5,500만 파운드나 주고 데려온다고? 라며 의문을 가졌지만 데브라이너는 곧바로 EPL을 지배하는 선수가 되었죠. 현재 EPL 역대 최고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브라이너. 맨시티에서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2018, 20, 21, 22, 23년까지 프리미어리그 5회 우승, 2023년 챔피언스리그 우승, 2020년, 2021년 PFA 올해의 선수상 수상,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 타이 기록 20도움으로 앙리와 동률입니다. EPL 통산 100도움 돌파로 EPL 역대 도움 순위 2위까지 기록으로 모든 걸 증명하고 있죠. 데브라이너를 판 건 역사적 실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첼시가 지금까지도 완벽한 플레이메이커를 찾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지만 데브라이너만큼의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레전드가 되었고 첼시에게는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이적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도미닉 솔랑케. 첼시 유스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17세에 첼시 1군을 데뷔한 솔랑케는 첼시 유스 최고의 공격수로 기대를 받았지만 B클럽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선수였습니다. 임대를 다녀온 후 리버풀로 이적했지만 그곳에서도 피르미누, 마네, 살라에게 밀려 벤치 신세가 되고 말았죠. 2019년 본머스로 이적 후 이적하자마자 본머스가 입으로 강등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본머스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피지컬과 골 결정력을 키웠습니다. 챔피언십에서 29골을 넣으며 팀의 승격을 이끌었고 승격 후 EPL에서도 꾸준히 골을 넣으며 본머스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본머스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후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2024년 8월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합류 후 한 달 만에 토트넘에서의 리그 데뷔골이 터지고 며칠 후 유로파리그 데뷔골도 터뜨리며 활약했는데요. 2025년 1월 무릎 부상으로 6주 결장을 했지만 최근 복귀하고 경기도 뛰기 시작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트넘에서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도미닉 솔랑케는 B클럽에서 실패한 선수라기보다는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선수였다고 볼 수 있죠. 첼시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났고 리버풀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본머스에서 성장하며 EPL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로 발전했고 이제는 토트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에서의 솔랑케의 행보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B클럽들이 놓친 스타 선수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신기하죠? 앞으로도 축구에 관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다양한 축구 소식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 이외에도 B클럽이 놓친 또 다른 슈퍼스타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안녕.